네, 주말 앞둔 금요일 시점에 돌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습니다. 믿을 것은 역시 펀더멘탈이긴 합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페투자 투자자문의 용환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 사고, 인명이 사그라진다는 건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또 금융시장을 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제 외신을 통해서 해외 쪽의 반응은 쭉 봤습니다만 우리 국내 내부에서의 반응이 더 이제 궁금합니다. 용환석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주식시장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렇죠. 이제 갑자기 이제 사건이 생겼는데 물론 이제 지정학적 이슈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방향을 예측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이런 이슈는 이제 과거 사례를 볼 때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이런 가능성만 없으면 이제 그렇게만 되지만 않으면 항상 단기적으로 이제 끝나왔고 했고 또 그런 면에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뭐 전면전 물론 이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뭐 조금 이제 지나다 보면 어제 글로벌 경기라든지 중국 경기 회복 이런 기대감 이런 기조가 다시 또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이 복잡다단한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비빌 언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펀더멘탈한 지표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보면 중국 지표도 뭐 경제 지표는 나름대로 개선이 되고 있고 뭐 미국이야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국내에서는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연중 코스피가 이제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그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요. 이런 때 이제 어떻게 또 판단하시는지요? 펀더멘탈 지표들을 좀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기 부양 이슈, 뭐 글로벌 경제 다 있지만 이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뭐 그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아직도 이제 중국 경기는 뭐 조금 더 이제 버블이 끼어 있고 뭐 이런 시각도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더라도 이제 주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항상 주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중국 증시를 보면 최근 한동안 굉장히 이제 증시의 수익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에도 나오는데 이제 그래프는 2013년부터 이렇게 나오지만 이제 미국만 나와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증시는 뭐 최근에 굉장히 좋았고 또 같은 이제 브릭스 국가 중에서도 이제 러시아를 제외하면 인도는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름으로써 또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몇 나라만 이제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안 좋은데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뭐 원인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아무래도 중국 경제와의 연관성이 큰 원인 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중국 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국 주식시장 또 브라질도 사실은 과거에 경제가 좋았을 때는 중국에 원자재를 많이 수출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안 좋아지면서 경제가 안 좋아졌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중국 경기가 회복되건 혹은 또 어떤 면에서는 우려감이 충분히 중국 이제 증시에 반영이 됐다는 측면에서 중국 증시가 살아나는 게 우리나라 이제 증시 회복의 어떤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물론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브릭스 말씀하셨는데 어제 요 근자에 이제 브릭스 정상회담이 있었죠. 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다음에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상들이 모여서 사진 찍은 게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시점이 애매한 시점, 앞서 김효 외신 캐스터도 말씀을 했지만 좀 애매한 시점에 이게 나왔단 말이죠, 사건이. 우리는 이제 영향을 브릭스 국가들, 그러니까 신흥국이랑 뭐 이머징 국가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중국의 경기 회복을 가정한다라면은 우리가 또 연관 지을 수 있는 산업군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뭐 경기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사실 주식 투자라는 건 아무래도 회사의 펀더멘탈을 보고 하는 게 가장 확률이 높고 또 그런 측면에서 중국 경기 회복의 수혜주 얘기가 나오지만 중국 경제는 이제 경제 리밸런싱 이제 과거의 수출 또 인프라 투자 위주의 이러한 좀 무리한 편중된 이런 구조가 바뀔 수밖에 없고 또 중국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이제 내수 경기 소비 이제 진작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수혜주 중에서도 중국 소비 내수 시장에 연관된 그러한 쪽 회사들을 보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나라도 경기 부양책에 대한 구체화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수 쪽을 살려야 된다. 내수 경기가 만약에 이제 회복이 된다라면 또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구체화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기업을 또 보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내수 부양에 관련된 거는 뭐 다음 기회에 소개 뭐 시켜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중국 뭐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 내수에 좀 관련된 그러한 우리나라 이제 회사를 중에 이제 몇 개를 뭐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뭐 대표적인 것은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오리온, 그 우리나라의 초코파이로 유명한 제과 회사인데, 그 이 이제 매출 구성을 뭐 보시면은 중국 매출이 이제 우리나라보다 클 정도로 중국에서 굉장히 성공을 한 이제 그러한 회사입니다. 이제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이고, 뭐 러시아, 베트남 이제 다른 나라 해외 매출이 굉장히 큰데, 그 중국 쪽을 이제 보시면은 중국은 20년 뭐 전에 진출을 했지만 빠른 속도로 이제 중국 그 매출이 성장을 했고, 또 실제로 그 중국에서 우리나라보다도 또 영업이익률도 높기 때문에 이익의 기여도는 더 큽니다. 또 그리고 중국의 뭐 특히 초코파이 뭐 파이 쪽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오리온이 하고 있는 이제 분야에서 상당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주가 많이 올랐다가 이제 작년 뭐부터 이제 어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실제 이제 주가 지표 지수 PER 뭐를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동종업계 다른 제과업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리온은 대부분의 매출 많은 앞으로 이제 그 성장이 중국에서 그 발생된다는 점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비교의 대상이 국내 회사보다도 중국의 다른 동종업계랑 비교를 해보는 게 어떻게 보면 적합해 보이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표에도 준비되어 있지만 그 중국의 대표적인 이제 다른 회사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우리나라 동종업계에 비하면은 좀 비싸 보이지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보시면은 이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네. 어떤 면에서 또 국내 실적은 뭐 좋지 않지만 향후의 성장성은 아무래도 중국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보시면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또 이 주주 환원 정책을 또 네. 표방하면서 뭐 정상적인 이익이 나면은 배당을 좀 늘려라. 늘려줄 것을 이제 회사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네. 주주들을 대변해서 정부 측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오리온도 이미 인지가 많이 되어 있는 네.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오리온을 봐주셨고요. 기업을 하나 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대외 리스크는 분명히 있지만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은 대외 리스크에도 무슨 기업 얘기냐라고 하시면 우린 냉정한 거 아닙니까? 네, 기업을 좀 더 보죠. 숫자 하나를 믿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기업 뭐 대외 리스크에 좀 영향을 덜 받는 그런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를 보는 게 이제 좋은데, 네. 두 번째 회사는 이제 CJ ENM이라는 회사인데요. 예.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 회사가 하는 사업 영역을 보면은 물론 그 엔터테인먼트 분야이긴 하지만 조금 성격이 그래도 좀 다른 그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네 가지 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방송 부분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매출에서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게임, 또 영화, 이제 음악, 또 이렇게 이제 네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방송 쪽을 보시면 이제 방송은 그 케이블, 뭐 여러 개 이제 CJ 관련된 채널들이 많은데, 그 CJ 관련된 채널들의 점유율이 이제 케이블에서 보면 이제 점유율 1위이고, 또 공중파 3사에 필적할 이제 많이 따라올 정도로 지금 이제 강세를 보이게 뭐 인기 채널이 많은 이제 그 업계 1위의 회사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 음악은 뭐 그 음악도 그 이제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그 부분에 속해 있고, 특히 이제 영화 쪽은 우리나라 4대 배급사 중에 하나이고, 또 지금 CJ ENM은 아니지만 그 다른 회사이긴 하지만 이제 계열사 CJ CGV 그 이제 극장 이제 우리나라 업계 1위 체인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계열화가 그룹 내에서 돼 있기 때문에 또 영화 부분에서도 우리나라 독보적인 그러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주목할 부분이 이제 게임 쪽인데, 이제 이 CJ ENM 게임은 그 넷마블로 유명한 이제 가장 유명한데, 이제 최근에 그 이제 자회사 CJ 게임스에서 이제 그 CJ ENM의 사업부랑 이제 통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중국의 유명한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의 투자를 받아서 지금 이제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지만, 이제 지분율은 좀 줄지만 이 텐센트가 워낙 이제 중국에서 게임 유통이라는 이런 쪽에 그 아주 강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이제 그런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면은 뭐 특히 이제 게임이라는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정학 리스크랑 별로 이제 청소년들이 게임하는 거는 관련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페트라 투자자문은 사실 뭐 외국계 자금도 많이 지금 운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용환석 대표의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반응은 실제 체감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우리가 펀더멘탈한 것들을 믿고 뭐 대외 리스크는 안타깝긴 합니다만 금융시장에서는 제한적일 거다라는 가정하에 오리온과 오늘 CJ ENM을 다시 한번 짧지만 들여다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페트라 투자자문의 용환석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